저는 정토에서 상근 자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행자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부처님 법 맞는 것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몸에 병이 여기저기 생기면서 육체적으로 힘들면서는 갈등이 생깁니다. 수행적으로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병이 났는지, 몸이 아프면 몸아 너는 아프니 하며 보듬어 주면서 병과 함께 가려고 하는 마음과 치료에 집중하는 것보다 활동과 정진으로 극복하고 싶은 마음과 한편으로는 병이 악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 마음이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됩니다. 이것도 욕심 많아서 이래요. 그렇게 한번 상담을 신청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첫째, 양의한테 가서 돈이 좀 들더라도 검사를 딱 해봐. 병이 있다. 그러면 딱 처방을 받아 치료를 받으면 돼요. 근데 양이한테 검사를 해봤는데도 병이 제대로 안 나와, 병명이. 그럼 한방에 가서 다시 검진을 해봐요. 이럴 때 진맥을 잘 아는 사람한테 가야 돼. 그냥 막 기계로까 검사하는 사람은 그러면 양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 몸에 확실하게 어디가 고장이 났는데 계속 수행해가 나섰는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딱 치료를 해버리면 돼. 이때 물이나 좀 마시죠. 근데 이제 이 검사상 이상이 없는데 몸은 자꾸 아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콩팥이 2개 있어야 되죠. 근데 콩팥 하나가 못 써도 검사상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간의 한 40% 기능이 마비돼도 검사상 이상이 없습니다. 왜? 나머지 갖고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바로 검사상 이상이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검사상 이상이 없는데 수치상 이상이 없는데도 몸이 아파. 즉 콩팥 둘 중에 하나가 작동 안 하면 몸이 컨디션이나 모든 게 안 좋습니다. 그럴 때는 진맥을 하면 이 몸의 균형이, 그러니까 수치상 아직 병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몸의 균형이 안 맞아. 또 어떤 특정한 부위가 딱 고장난 건 아니지만 전체 조화와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처방을 받아서 침을 맞든지 약을 먹든지 하면 돼요. 근데 거기도 큰 이상이 없어. 그러면 이제 정신과 치료를 좀 상담해야 돼. 그 정신과 치료는 굳이 약방에 안 가고 정토에 와서 상담하면 돼요. 정신과 치료도 어떤 건 병원에 가야 되느냐. 이미 신경이 흥분해서 스스로 못 가라앉힐 정도가 되어버렸다. 즉 정신 이상이 미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거 뭐 수행회가 참선시켜 놔준다 이러면 안 돼. 신경이 흥분됐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정신이 아닌 경우는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병원에 가서 약물 투여를 좀 받고 이 흥분을 가라앉혀서 제정신이 돌아와야 돼. 그 제정신이 돌아왔는데 또 밖에 나오면 경계에 부딪히면 또 흥분해버려. 그럼 또 병원에 가야 돼. 그래서 왔다 갔다 하가 이제 만성화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병원도 필요하지만 병원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정신적으로 이상이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는 첫째는 응급 환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 누군가가 이 사람의 얘기를 이 맺힌 것을 잘 들어주고 보살펴줘야 돼. 이때도 깨달음 장한테 너가 압박을 가해보면 미쳐버려. 그래서 깨달음의 장은 지극히 정신이 정상적인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지 약간이라도 정신이 이상이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 위험해 오히려. 근데 바람 피우고 부도 내고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폭력 행사하고 세상에서만 못된 짓 하는 것
이거는 정신을 잘못 썼지 정신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거는 수행을 하면 금방 도움이 돼요. 근데 이 정신 자체가 병이 들어버린 거는 이거는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수련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약간 우울증이 있거나 정신이 약간 나약한 사람은 나눔의장에 가야 돼. 더 한 사람은 거기도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격리해서 요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주 심한 사람은 입원해서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 사람은 요양을 해야 되고, 거기서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에 맺힌 게 많고, 이런 사람은 이제 마음에 맺힌 걸 풀어야 되고, 이런 게 어느 정도 이 사고방식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깨쳐야 돼. 이 깨치려면 이 굉장한 이 무명업식을 뚫고 나가려면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를 위해서는 이렇게 질문을 탁 던지면서 이게 막혀야 된단 말이에요. 막혀가 이게 곰봉선 터질 때 탁 터져야 되는데 거기서 미쳐본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못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병이 지중한 사람은 그 상태를 봐서 이제 수련을 해야 돼. 사람에 봐서 깨장 갔다 와야 될 사람, 나장 갔다 와야 될 사람, 그러니까 매일매일 집에서 정진해야 될 사람. 이렇게 나눠야 돼. 그리고 그 육체적인 병이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돼.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한방병원에 시설을 잘 해놨다 해서 구경 갔는데요. 그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 환자 중에 특이한 환자가 있다는 거. 여자분인데 남편만 보면 토한다는 거. 자꾸 꾸역질을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 와서 입원해서 찜질방하고 이런 이제 그 웰빙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 와서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 근데 집에만 가면 그렇다는 거. 그래서 그분은 항상 집에서 꾸역질을 하다가 여기 와서 자는다는 괜찮으니까 이 흙집이 이게 무슨 특별한 효과가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흙집 때문에 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에서는 매일 꾸역질을 하지만 여기 오면 그 병이 나으니까 이게 치료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이거는 남편에 대한 거부 반응을 풀어줘야 돼. 이건 기도를 해야 되는 거. 남편에 대한 참회 기도를 해야 돼. 근데 의사는 그건 손을 못 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에 신내림이란 거 알아요? 항상 병이라가 몸이 아픈데 신내림을 안 받으면 아프고 신내림만 딱 받고 나면 몸이 안 아픈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도 무의식의 세계에 해당되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행을 해서 이 소위 말하면 하드웨어 고장이 아니고 프로그램상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에 뭔가 조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보살님이 지금 질문은 이게 프로그램의 문제인지 이게 컴퓨터 기계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이 주로 어떤 다 하고 싶은 어떤 욕심이 문제라면 욕심을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업병이라면 업을 녹여야 되고 연불을 하든지 참회절을 하든지 해서 녹여야 되고 무지가 병이라면 깨쳐야 되고 몸뚱이의 문제라면 쉬면서 치료를 받아야 돼. 몸뚱이가 문제인데도 계속 저러봐 봉사하겠다. 그러면 안 돼. 정토에 가면 누구 병신 만드는 데가 아니잖아요. 정토에는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픈 사람을 도와주자 하는 게 정토예요.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모여서 정신이 나약한 사람을 돌봐주고 육체가 건강한 사람을 모여서 육체가 나약한 사람을 돌봐주자. 이런 뜻이에요. 정토회가 뭐 정신병 어디 수용소가 아니에요. 이 천일 결사의 원인 뭔지 아세요? 내 남는 힘을 남에게 보태자. 이게 이 결사제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보호 대상이 될 사람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하고 좀 구분이 돼야 돼. 그러니까 정토의 규정 멤버는 보호 대상이 될 사람이 멤버가 되면 안 돼. 그러면 이 정토의 멤버가 내가 자꾸 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이거 좀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러면 정토 멤버 되면 안 돼. 정토에다 도움을 요청해야지. 경제적으로 필요하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필요하면 정신적으로, 몸이 필요하면 몸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여기는 그런 것이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남을 돕자 이래 모인 거예요. 그 정토에 와서 일은 하고 싶은데 경제가 너무 공해가 정토에서 나한테 한 달에 100만 원 월급 주면 내가 일을 열심히 할 텐데 이거 정토에 멤버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물질적으로 약간 지금 상처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 나와서 돈벌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거는 관계없고 내가 여기서 일을 한번 해서 남에게 보탬이 되겠다 이런 입장이 돼요. 또 몸뚱이가 아파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은 도움을 요청해야 돼. 근데 그 아픈 몸을 끌고 막 온갖 인상을 쓰면서 여기 일해가 자기 몸을 다 버렸다. 정토에 가서 일해서 병이 덧나가 빨리 죽게 됐다든지 크게 병이 났다든지 이러면 안 돼. 여기는 몸에 병이 나서 자기 몸을 제대로 못 갖는 사람을 돕자.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일을 해서 우리가 병난 사람을 돕자. 장애인을 돕자. 가난한 사람을 돕자.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자.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보호받으려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멤버가 되놓으니까 이 멤버들이 이게 아주 돕는 일을 열심히 하는 데서 거기서 자기가 열등의식을 느끼고 자꾸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평불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 취지를 몰라서 그래. 이 환자 치료소가 아니에요. 여기는 정규 멤버들의 그런 건강한 사람들의 집단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이 건강한 사람들의 집단의 모임이 이제 다른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국내보다도 어디를? 해외에. 그래서 여기서 돈 모아가 인도에 보내주고, 거기 학교 없으면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 없으면 병원도 지어주고, 의사 없으면 의사도 파견하고, 가서 봉사한단 말이에요. 그 필요한 물자를 우리가 모아가 보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 국내에는 우리가 사업이 좀 제대로 안 돼 있죠. 왜? 한국 내에는 물자가 부족한 거는 큰 문제 아니다. 이건 오늘이라도 밖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일을 하고 싶어서 뭐든지 일을 한다면 하루에 3만 원 벌이는 할 수가 있다. 이게. 하루에 3만 원 벌이 하면 1년에 한 달에 아무리 벌어도 7, 80만 원 벌잖아. 그죠? 그럼 이게 세계 수준에서 보면 아주 고임금에 속하는 거예요. 인도의 우리 수아트 아카데미에서 노동자들은 한 달 월급이 한 30불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달 월급이 한 3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기술자라 해봐야 그저 한 50불, 60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북한 노동자들 하루 월급이 57불 계산하거든요. 근데 보통 북한 안에서의 하루 월급은 그만큼도 안 돼요. 5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그 한국에 오기 위해서 돈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가 한국에 와서 막노동을 하든지 식당에 가서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국 오기 위해서 돈 안 들어도 되잖아요. 불법 체류 안 해도 되잖아요. 여기서 태어난 것만 해도 이미 엄청난 기득권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크고 막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사회복지비를 자꾸 늘리면 나중에 이제 이게 성장에 큰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을 깨우쳐서 자기가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 수많은 일거리를 안 해가지고 전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채우고 우리는 여기서 일을 안 하려는데 왜? 200만 원 안 주면 안 한다. 150만 원 안 주면 안 한다. 더러운 일은 안 한다. 어려운 일은 안 하겠다. 이걸 우리가 다 돈으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어렵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못 다닌다. 이건 도와줘야 돼. 인도 같으면 우리가 초등학교 못 다닌다. 이건 도와줘요. 중학교 이것도 안 도와줍니다. 근데 한국은 조금 틀리니까 고등학교를 못 갔어. 어떻다 하면 우리가 도와야 돼. 근데 대학 못 간다. 이것까지 다 도와줄 수는 없다. 대학 하나 나오고 또 학과가 안 맞아 또 가겠다. 이것까지 도와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딴 사람 다 유학 가는데 나도 유학 가겠다 도와줬어요. 이것까지 다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이게 건강한 사람들의 집단이다. 이 건강한 사람의 집단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신체 장애고 내가 몸에 병이 났는데도 사실 남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도 나는 인생관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내 아픈 건 내가 적당히 할 테니까 나도 거꾸로 건강한 사람도 필요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아픈 몸을 가지고도 건강한 사람도 필요하면 도와주겠다. 이렇게 자기 인생관이 바뀌어 와서 일하겠다.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난해가 집이 끈이도 때우기 어려운데 나는 라면 끓여 먹고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그러나 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주겠다고 내가 에너지를 쓰겠다. 이거는 건강한 사람에 속한다는 거예요. 몸에 병이 있어도 육체가 건강한 사람이고 신체 장애가 있어도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이 사람 가난해도 경제적으로 건강한 사람에 속해요. 근데 아직도 마음속에 아이고 아픈데 정태원이가 자꾸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일 시키고 이러고 아이고 나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맨날 정태에 출근하라 그래가지고 먹고 살기 놓고 그럼 돈이라도 좀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정토가 내일 문 닫든 말든 눈도 깜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면 돼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모여가 하는 있는 이유가 남을 돕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테 도와줘. 그 서울역에 가서 북한 돕기 할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데 북한까지 도울 거면냐? 운전 나부터 도와달라. 이거 먹으면 하면 거 다 자기 달라 그러잖아. 그러나 진비 없다 이거. 그 사람 말도 맞아. 나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러니 질문하신 분은 이 원칙을 딱 정해야 돼. 수행이라는 거는 그냥 몸 아픈데도 억지로 하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스님이 언제 몸 아프다고 여러분들한테 맨날 하소연 하더나? 되게 아픈 분들이 저 구석에 처박기가 아무도 없는데 거꾸로 처박기가 있다 나오든지 안 그러면 뭐 알아서 내가 값싼 약으로 내가 뭐 타이레놀이든 뭐 한 움큼씩 먹고 견디든지 안 그러면 아프든지 상관없이 그냥 하든지 이게 몸에 보혜 안 받는 거라는 거예요. 뭐 몸이 아픈다, 뭐 네가 아프니 나도 어쩌고 그게 무슨 공부요? 이런 얘기 하지 마. 자꾸 이렇게 어떻게 아픈 몸도 내 몸이고 어쩌고 달래야 되고 그런 얘기는 누가 어떻게 하다 보니 그런 얘기를 했다. 즉 병을 너무 겁내지 말고 병도 네의 일부니까 안고 가거라. 이런 데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첫째 어떻게 해라? 검진을 딱 받아가지고 치료를 해. 근데 검진을 받아보니까 확실히 결정이 안 나.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한 방에 치료, 검진을 받아보면 돼요. 그럼 2개 놔놓고 선택을 하면 돼요. 몸뚱이 이거 뭐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이라는데 뭐 수술하면 뭐가 고장나요, 뭐가 문제고 큰일 나고 난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으면 그 공부 아니야. 그 몸뚱이에 집착해 자꾸 그런 생각하지. 죽어도 좋은 몸인데 뭐 쨘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그렇게 좀 대담한 게 필요하다. 무모한 거하고 대담한 거하고 다릅니다. 무모한 거는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거고 대담한 것은 알되 과감하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과보를 기꺼이 받을 각오를 해야 돼. 이 스님이 이런 데 올라와서 이런 얘기하면 안 좋은 얘기인데 스님이 항문에 병이 생긴 거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요? 무려 25년을 고생해. 25년.
항문을 잡고 25년 살았어. 항문이 이렇게 이만큼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이 법문을 서서 못하죠. 다 앉아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백두산가하고 남산 성지순례 다 하고 했지만 늘 손으로 잡고 다닌단 말이에요. 밀어 넣어가면서. 뭐 죽을 병도 아니고 불편하죠. 특히 이게 물로 씻을 수 없을 때는, 인도 여행 같은 거 하거나 물로 씻을 수 없을 때는 이 불편한 이런 말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뭐 그것 때문에 안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몇 년 전에 수술하자. 수술하니까 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수술하다 잘못하면 어때요? 이제 줄줄줄줄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가서 그냥 하루 만에 수술을 했어. 뭐 며칠 해라 뭐 해라 하는데 뭐 대강 했어. 근데 이제 그 물리치료를 받아야 돼. 하고 나서 물리치료를 받아 이 관략근을 이게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뭐 치료받고 며칠도 안 돼 변기 타질 말하는데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물리치료 제를 안 받아가 이게 딱 굳어버렸어 이렇게. 그래서 불편하죠 지금. 빠지지는 않는데 대신 뭐다. 이제 조금만 이게 변이 되면 이제 안 빠지는 거예요. 창자는 이만한데 항문은 요만해져가지고. 그래서 맨날 그럴 때마다 뭘 집어넣어 빼는 걸 한 2년인가 3년 들고 다녔는데 요새 몸이 적응하는 것 같아. 아주 1년에 한두 번 아니고는 몸이 변비되면 이제 고생하니까 몸이 변비가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변비가 원래 심한 사람인데 변비되면 이제 이게 그냥 계속 파내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은 서서 법문도 잘하고 잘 다니잖아. 그죠? 그러면 대신 변 놓을 때 조금 불편한 게 있지만은 장점은 뭐가 있다? 이제 산에 가도 잡고 다닐 일이 없어. 그 굉장히 더 편해졌어. 수술한 게 결과적으로 나아졌어. 부작용은 좀 있어. 근데 그 전에 거에 비하면 뭐 이 정도는 감수할 만해. 내 몸 구석구석 한번 얘기해볼까? 몇 가지는 있는지. 지병으로 하면 많아. 편두통부터 뭐 또 목부터 해가지고 거기 사는 거야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아요. 함부로 안 해. 내가 왜 함부로 하면 누구 손해인데? 내가 손해요. 몸에 집착해서가 아니라 몸이 아프면 일을 못 하잖아. 그리고 어떤 때는 몸의 구애를 또 안 받아야 될 때도 있어. 죽으면 죽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건 다 자기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지. 공연히 스님 뻔받아가 나도 한번 해봤는데 이래도 죽는다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봐라 근심 걱정이 자질구레하잖아. 들어보면 그지. 이런 사람 나 흉내를 내면 안 돼. 이러면 죽어. 이런 사람은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고 치료법을 찾고 치료하는데 몇 달의 휴식이 필요하다 하면 어때요? 과감하게 정토에 휴가를 내고 휴식을 해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오는 게 좋다. 그런데 척추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해서 정토에서 일을 하더라도 요런 무리를 하지 말라면 그걸 넘지 말고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무거운 일 들 일 있으면 그냥 서 있어. 남이 오해를 해가 저건 무거운 건 안 한다 이러더라도 욕을 얻어먹어. 굳이 해명을 하라고 이유를 대라 그러면 척추가 아파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게을러서 안 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게을러서 안 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아플 때는 뭐 도움을 또 받아야 되고 아픈데도 도움 안 받겠다 그러지 말고. 그런데 너무 연연해 하고 그러면 안 돼. 근데 이제 이분이 저는요 병원 진단은 나왔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럼 그냥 병을 안고 살다가 죽는 길밖에 없어.
병을 앓았는데 치료법이 없는 거나, 치료법은 했는데 돈이 없는 거나, 다 마찬가지요. 그거 내 100살까지 못 사는 거나 똑같은 얘기다. 아시겠습니까? 그것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인생이 다 뜻대로 됩니까? 어떤 사람은 병명을 못 찾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명은 찾았는데 치료법이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치료법은 있는데 돈이 없으면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럴 때는 억울한 게 아니고 불쌍한 게 아니에요. 병을 안고 사는 데까지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임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우선 병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이거 아픈 몸 끌고 간다. 어쩔 수 없다. 이건 현재로 뚜렷한 치료법도 없고 해봐야 재발되고 하니까 이건 막 병을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 줄 때까지 끌고 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면 이런 번뇌가 없어지고 시간을 정해가 1년이고 3년이고 안에 막 바짝 서둘러 고쳐버리자. 고쳐서 그냥 가자. 그것도 선택하면 되고 그럼 요 정도에도 휴가 내가지고 그냥 치료받으면 됩니다. 안 그러면 며칠간 한두 달 휴가 내서 바짝 치료하고 나머지는 조심조심 해라니까 정퇴할 때 자원봉사를 그 병치료에 맞게 자원봉사 시간을 편제를 해서 나는 내 몸의 상태로 요만큼밖에 못하니까 알아주세요. 이렇게 대중한테 다 공지해요. 여기다 벽에다 크게 붙여놔요. 아무개는 일정한 이상 시키지 마라. 이렇게 공지를 자주 해야 됩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돌봐야지. 요구한다고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자기 인생을 조율을 하셔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